처장님, 노란버스 대란 관련해서 앞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그 법제처가 절차적 결과적으로 최대 망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수긍을 하시나 봐요. 어쨌든 그 사회적으로 논란 무리를 일으켜서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현장 의견 수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관계부처 교육부하고 경찰청 정도의 의견만 청취했지 관련 업계라든지 학부모들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 업무보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제도 개선하겠다고 그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제도 개선 중에 현장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데 이번 건처럼 이렇게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법령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순히 저희가 소관부처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제대로 이제 그 법령이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여기 오늘 업무보고 여기 보면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국민 의견 진술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전혀 못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 버렸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처장님 아까 답변하는 중에 보니까 안전정치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어쨌든 제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해석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제처의 그런 해석과는 거꾸로 해버렸어요, 일이. 아까 뭐 자신있게 문제는 해결됐다고 그러시는데 국토교통부 규칙은 임시적으로 안전조치를 오히려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이 됐고요. 개선이 아니지, 더 악화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법 통과된 내용을 보면 그 법제처 해석과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현장 체험 학습 등에서는 빼는 거예요. 맞죠? 이게 어떻게 이해를 이렇게 합니까? 법은 아예 배제한 쪽으로 돼버렸으니까 법령 해석의 취지하고는 이제 거꾸로 일이 돼서 사회적 혼란을 엄청 키워놓고 해석의 취지는 아예 증발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가 또 정말 여러 가지로 곱씹어보고 반성하셔야 될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따가 의견 주시고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뭐 추천과 관련해서 앞서 이 노란버스 대란은 100일 만에 해석 딱 보내가지고 이 사회적 난리를 만들었는데 이 최민희 방통위원 거는 6개월이 지나도 지금 강간무소식이에요. 제가 아까 듣다가 귀를 의심했던 답변이 있으셨는데 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요. 왜 그런 걸 판단하세요? 사안이 중대한지 아닌지 이게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셔야지. 왜 정치적으로 그런 걸 해석을 하세요? 아니 제가 알기로 처장님 상당히 미스터 쓴소리고 소신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데서는 눈치를 봐요? 법령 해석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딱 해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절차적으로 탁 내놓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일은 한 100일도 안 된 사이에서 그냥 우당탕탕 처리해갖고 이 난리를 만들고 그야말로 간단한 해석은 6개월이 되도록 질질 끌고 있으면서 의원들이 이거저거 물어보니까 답은 못 하시고 우물쭈물 하시면 그거 어떡합니까?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게다가 우리 이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법제처가 이 과정에서 자기 역할을 안 한 채로 그냥 우물쭈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법령 입법 과정 보면 부처에서 안을 만들고 관계기관 협의, 입법 예고하는 사전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과정에서 법제처도 심사를 하잖아요. 의견 내고 참여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법제처의 역할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인데 이 관련 법의 개정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법제처는 아무런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처장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심리 중인데 위헌 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인터뷰. 아니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이건 위헌이라고 생각하세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헌재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헌재 결정에 따라서 합헌인 거로 집행을 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의견을 정확하게 내시는 일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정치적 판단을 당할 그런 입장들을 함부로 내놓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 KBS TV 수신료 불이징수, 국정원 변호사법 부활 등 국회 패싱하고 정부 관행에 한마디도 못하는 법제처가 자기 기능 다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공히 좀 느껴보십시오. 처장님한테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뭐 존경, 존중, 신뢰 이런 것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박주민 위원님.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하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노란 버스의 경우에 이제 결과적으로 법제처의 해석과 정반대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제처가 그때 그렇게 해석한 것은 이렇게 전세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시적인 체험학습을 하는 이 상황에도 어린이를 위한 일정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운행되는 그 버스하고 이렇게 일시 체험학습을 하는 버스하고 사이에는 규제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아주 규제가 강한 그런 것과 일시적으로 가는 이 전사버스처럼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 어떤 조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통학버스라는 걸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린이들을 초등학교 이하의 그 어린이들 운송되는 그 버스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냥 방치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더 이게 존중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었고요. 결과가 엉망이 됐다. 아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 그래서 아니 저희가 추가 질의시간 경과 후에 말씀하신 거는 예. 무시하고 그냥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